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금일은 산업 이슈 하나 영상으로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상당히 핫 이슈로 하자되는 기술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생소하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내 기업에서는 하나솔루션, OCI라는 기업이 구 동양제철학이죠. 예전에 매매했던 종목이었는데 한참 전에 기존의 실리콘의 반도체를 통해서 모듈이나 패널을 통한 태양광 산업을 국내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OCI라는 이제 기업은 예전에 과거 10년과 비교해서 지금 어떤 그 중국이나 미국 쪽에 그런 태양광, 전 세계적인 태양광 업체에 상당히 밀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MS를 뭐 10% 가까이 지금 차지는 하고 있지만 생산성이나 효율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최근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PSC라고 약어가 표현이 되는데 태양광 기준의 실리콘 그 패널에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을 이제 패널을 써서 텐덤 전지라는 상용화가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효율성과 상용화 기술에 대한 또 효율성에 대한 괴리도는 분명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오늘 영상에서 체크해보고 스터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 뭐 영상 이 글씨 뒤에 이게 지금 약간의 텐덤 전지를 활용한 그런 기술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그 패러다임에 대한 혁신의 변화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요. 상용화만 된다면은 또한 오늘 또 포인트는 테슬라가 정말 대단한 기업인 이유를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텐덤 전지 기술과 함께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테슬라가 왜 나와 하실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태양광 전지를 통해서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효율성과 생산성을 올리려고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끝까지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고요. 오늘 1편을 통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기본적인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기존 태양광 그 전지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테슬라가 대단한 기업인 이유, 그리고 연관성이 이 페로브스카이트랑 어떻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갖고요. 추후 올라갈 영상 2편에서는 그 국내 뉴딜 정책과 지금 그린 뉴딜 정책 하고 있잖아요. 2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 관련 기업들을 점검해 보고요. 상장 주식들 중에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되는지 가지는 시간을 2편을 통해서 나눠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람 설정해 놓으면 2편이 뜰 때 바로 보실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알람 설정까지 하시고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 페이지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국판 뉴딜 정책이 나온 지 한 2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뉴딜 정책의 핵심이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었잖아요. 그린 뉴딜 해서 그래서 관련주들이 뭐 풍력, 뭐 수소, 그리고 뭐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종목들이 주식시장에서 움직였고 결국 신재생 에너지라는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에너지 정책을 하겠다는 것도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수소나 전기차 관련 주들은 지금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국내에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방식으로 쳤으면 동양제철학 그러니까 즉 OCI를 많이 언급을 하실 수 있는데 OCI의 사실 태양광 산업은 그 한 10년 전에는 충분히 시장에서 먹히고 이익도 내는 훌륭한 그런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효율도 그렇게 나지 않고 태양광 패널에 대한 이슈, 뭐 실리콘 방막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지금은 약간 그 다른 기업들, 특히 국내 대기업들이 하기 힘든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태양광이나 수력이나 원자력이나 그쵸? 이런 것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이유는 뭐죠? 결국 그 에너지를 그 전기로 바꿔서 즉 전력 그 공급에 대한 이슈 수요는 많아지는데 전력에 대해서 점점
공급에 대해서 이슈를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로 좀 더 싸게, 좀 더 친환경으로 바꾸는 거를 사실 하려고 한 거잖아요. 기존의 태양광 산업도 뭐죠? 태양광이라는 무료 에너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태양의 에너지가 그 빛 에너지를 모아서 전기를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원소로 치면 실리콘이 워낙 싸다 보니까 패널을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들었었고, 현재 시장에서도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그 산업이라는 거는 90% 이상이 실리콘의 원소를 이용해서 이 옆에 보시면 이런 방막이라는 거, 예, 이런 걸 만들어서 패널을 만들어서 방막 만들어서 뭐 증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집 천정에 이렇게 뭐 약간 공장처럼 이렇게, 그리고 멕시코나 뭐 미국 같은데 땅 넓은 부지에 가면은 이런 태양광 패널들이 쫙 깔려가지고 여기에서 태양 일사량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쓰는 그런 역할의 모습이 기존의 태양광 산업이었어요. 결국 태양광 발전의 핵심은 태양 정지가 대부분 실리콘으로 만든 반도체를 통해서 그 이용을 했었고, 최고 효율이 지금 한 26%에서 27%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를 연구 개발한 지가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됐는데, 초창기 때 뭐 10% 이하였던 효율이 지금 26에서 7%니까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워낙 이 보시면 이 대용량의 패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산업이라고 그동안 말해왔어요. 강역의 토지가 필요한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떻습니까? 한국은 대체 70%가 산이다 보니까 토지를 깎아서 진행해야 되고, 태양광 산업이 국내에서 진행되기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기가 부족하냐에 대한 이슈는, 전기는 실제적으로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그죠?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인버터 교체, 뭐 여기 들어가는 인버터 교체를 해야 되고요. 일종의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간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이게 고장나면 또 대규모 점검도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비용해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큰 땅에 해놨는데 미국 같은 데나 멕시코는 허리케인 이런 이슈 많잖아요. 그래서 허리케인이 딱 쓸고 가면은 다 망가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 리스크도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이라는 산업에 안 쓸 수는 없고, 신재생 에너지로서. 하지만 원전이나 수소 이런 쪽에 대해서 좀 더 대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원전을 또 투자해서 성공했냐 하면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전 기술이 거의 압도적으로 1위의 나라가 한국이에요.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 가지고 성공을 하지 못했다는 게 실패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OCI, 한국 기업들, 그리고 하나 뭐 큐셀, 이런 하나 솔루션의 자회사죠. 그런 글로벌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10% 정도로 지금 MS는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이제 시장을 진입했던 기업들 정도만 하고 있지, 신규 진입은 워낙 어렵고, 그리고 하더라도 수익성이나 효율성의 부분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태양광 산업은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태양광 산업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성장은 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기존의 태양광 산업의 이 단점들 위주로 좀 말씀드렸는데, 물론 장점도 있는데 단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3세대 태양전지 산업, 뭐 지금 텐덤 전지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원가, 뭐 두께, 응용 보시면은 두께가 엄청 얇아요. 얘는 지금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 이용해서 하는 거 두께가 엄청 두꺼운데, 이 두께 거의 100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고 하고, 이 제조 공정 단에서도 그 실리콘 방막 그 이제 모듈 같은 거 만드는 그런 공정에서도 반도체를 결국 만드는 공정처럼 들어가는데 상당히 고열의 열 처리가 필요하고, 제조 공정이 복잡한데 불구하고 페로브스카이트는 열이 1000도씨 이상도 아니고 100에서 400도씨 열 처리 정도, 그리고 생산 단가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기존의 실리콘 요 태양광 그 이제 요 공정에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요거를
복합적으로 써가지고 기존 태양광 설비를 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걸 텐덤 정지 방식이라고 하는데, 후면에 그러니까 실리콘 반도체 요걸 그대로 깔아놓은 데다 페로보스카이트를 위에다 덮어서 앞면에 적용을 하면은 텐덤형 태양 정지가 가능하고, 요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은데, 자동차 위에 썬루프에 요런 이제 이 페로보스카이트 패널을 여기다 부착시키고, 스마트폰 후면에 부착시키고, 건물 외벽에 옛날에는 천정에만 부착시킬 수 있었는데 외벽에 각각에 부착을 시켜서 자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의 미래 시나리오를 흥국증권 리포트를 통해서 사실 발표가 얼마 전에 됐어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배터리 이슈도 없어질 거예요. 그죠? 수소차도 굳이 필요할 것인가? 수소 충전소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획기적인, 제가 왜 여기 제목에서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이라고 적었는지 이해가 좀 되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효율적이라고 했는데, 폴리실리콘이 지금 효율이라는 건 결국 뭐죠? 이 빛의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그런 효율인데, 이게 지금 아직도 50년 가까이 되는데 26에서 7%밖에 안 되는데, 페로브스카이트는 이제 연구한 지 실질적으로 2009년에 이게 나온 거니까, 원래 최초가 일본 이제 그 박사에 통해서, 근데 계속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계속 수두룩 나왔고, 실질적으로 2013년에 이거를 태양 전지로서 좀 활용을 한 그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지금 실제적인 개발은 한 7년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효율성이 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미국 재생에너지연구소 NREL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1975년부터 태양광, 뭐 여기 보시면은 이 여러 가지 뭐 보라색 뭐 그래프, 이 지금 보라색 그래프는 근데 효율성이 엄청 높아요. 거의 50% 가까이 되는데, 이건 반도체에 여러 가지 그 원소들을 이제 합성해서 만든 거예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용화 시키기는 어려워요. 이게 효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원소나 비싼 것들을 많이 갖다가 넣어서, 지금의 전기차처럼 뭐 니켈이냐 NCA냐 뭐 코발트냐 이런 비싼 원소들을 갖다가 합치면은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결국 못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들을 못 쓴다고 하면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염료 태양 전지 요 밑에 단지, 요 밑에 그래프죠. 근데 여기 이제 요 부분을 확대했는데 코리아 U라고 있죠. 이게 25.2%까지 올라갔어요. 서장원 박사팀과 미국 MIT 모은지 팀에서 공동 연구하는 게 지금 최근에 2020년에 발표한 게 올해 초에 25.2%까지 효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의 태양광 산업의 실리콘 반도체를 이용한 산업이 이제 한 26에서 7% 정도 되는데, 그거를 거의 따라잡았어요. 아직까지 1세대 실리콘 태양전지 최고 효율과도 격차가 이제 1% 내외로 좁혀졌고, 연구 개발한 그런 업적을 보더라도, 그죠? 2000년도 한 2007년도 8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그 전에 한 70년도부터 시작한 이 실리콘 태양 전지와의 효율성으로 봤었을 때는 이걸 상용화를 꼭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전 세계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달라붙는 연구진들, 박사님들 정말 많아요, 지금.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성균관대학교 박남규 교수진 팀이 있거든요. 이 박남규 교수진은 사실 노벨상 후보에도 뭐 올라가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만큼 기술력이 대단한 연구를, 논문 같은 걸 발표를 했는데, 액체 상태의 페로브스카이트를 고체 형태로 바꿔서 10%에 가까운 효율을 선보이면서 상용화의 가능성을 여신 분이에요. 그 해외 학술 정보회사인 클래리베이트가 그래서 2017년 피인용 우수 연구자로 선정해서 유럽 노벨상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 못 받긴 후보로 올라가진 못했지만 정말 대단했었고요. 좀 전에 여기 말씀드린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다공정 구조로 12.7% 효율을 2018년에 이뤄냈고, 그게 지금 작년 8월부터 이제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죠. 여기 MIT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팀과 해서 25.2%를 효율을 올린 게 올해 초입니다. 발표한 게. 그래서 정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발 앞섰다는 평가를
어깨에서는 내리고 있다는 게 지금 요 그래프로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페로브스카이트가 만약에 개발이 돼서 정말 상용화가 돼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요런 실생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기적으로 기존의 에너지 생산 소비 체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린 원전이나 결국 원전, 뭐 화력 발전, 뭐 그리고 지금 수소 이런 것들 다 사실 약간 위험하고 워낙 원가에 대한 그런 생산설비 캐퍼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에 대한 빛은 무료잖아요, 무료. 그죠? 물론 이제 관련된 이제 패널을 만드는 데 대한 공정이나 돈은 들겠지만 상당히 원가 절감에 아까 보여드렸던 실리콘 태양 전지보다도 워낙 월등히 좋고요.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저는 소멸될 거라고 봐요. 이게 현실화만 된다면. 가정이죠. 사실 상용화는 뭐 단기간에 지금 2025년 안에 충분히 될 거라고 지금 다들 예상은 하는데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이따가 끝에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자,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단순 건물에 대한 외벽, 그리고 자동차, 휴대폰, 어디에나 설치 가능한 확장성이 있는 거에서 정말 획기적인 패러다임 혁신 변화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상용화 시키게 된다면은 흥국증권 리포트에 의하면 1단계가 어떤 형식이냐, 결국 기존 태양광 설비, 그러니까 그 폴리시리콘 모듈 있잖아요. 거기에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뒷면에는 그 실리콘 반도체를 갖다 놓는 태양광 모듈셀을 갖다 놓고 앞면에다가 이제 페로브스카이트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적층 구조로 쌓아가지고 텐던 전지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흔히 말하면 이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근데 텐덤 전지에서 페로브스카이트는 매우 반투명의 얇은 막이기 때문에 거의 티도 안 나고요. 여기를 추가해서 강전을 효율 개선하겠다. 즉 지금의 실리콘이 뭐 효율이 27%고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한 25%까지 올라갔으니 이걸 이겹으로 중첩시키면 전기를 태양광 빛의 에너지를 전기로 효율을 더 개선시킬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을 하면은 2단계 자동차 썬루프 휴대폰 뒷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대폰 배터리 나가면 충전해야 되고 무선 충전기 들고 다니고 충전 배터리 들고 다니시잖아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지금 얼마 전에도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도 있었지만 배터리가 충전을 해서 한번 가는 이동 거리가 그동안은 너무 짧았고 많이 가도 400km로 못 갔었어요. 그래서 니콜라가 무슨 1400km, 1700km 가는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 했지만 실제적인 니콜라가 뭐 사기다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저는 사기라고 보진 않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얘기긴 한데 걔네는 플랫폼 수소 환경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던 회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엔 GM 같은 경우나 뭐 포드 이런 쪽 그리고 현대차에서 수소 관련 차를 지금 만들고 있죠. 하지만 이동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에 썬루프에 하게 된다면 물론 밤에는 또 이동을 못하는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에 그 저장에 대한 이슈까지 만들어낸다면 자가 발전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글로벌 기업들의 지금의 전기나 수소 이런 신재생 에너지 분야가 사실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또 다른 산업을 죽이는 거는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미래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PSC 페로브스카이트는 ABX3라는 즉 원소가 이 산소라는 그런 원소가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에 이렇게 다중 구조로 보통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의 기본 유기 화학 물질인데 그걸 구조를 변환해서 이걸 더 적층을 2겹이 아니라 3층, 4층 중층까지 해가지고 셀을 개발하면 발전소고 플랜트고 건물이고 다 적용해서 다 개별적으로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3단계까지는 사실 모르겠고요. 2단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은 리포트를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테슬라를 좀 언급드리고 싶어요. 테슬라가 왜 대단한 기업이라고 제목에 제가 썼냐면은 그 솔라시티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태양 에너지 회사예요. 태양광을 이렇게 전기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저장도 하고 그런 에너지 회사인데 이 회사를 테슬라가 인수했죠. 그래서 테슬라의 지금은 자회사고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태양광 패널 지붕의 도입, 여기 태양광 패널을 테슬라가 더 이쁘게 만든 모양들을 이렇게 보여준 건데
미국 전기차 회사는 차량 유리와 태양광 발전 패널에 붙은 먼지, 여기에 막 먼지가 끼면은 이 차에도 요게 태양광 패널을 받아야 되는데 먼지가 끼면은 결국에는 태양이 빛을 여기가 흡수해서 여기도 흡수해서 저장도 하고 동력을 자가 발전해야 되는데 먼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흡수를 못 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 먼지를 레이저 빔으로 제거하는 신기술을 특허로 출원한 적이 있어요. 테슬라에서 2016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솔라시티도 2016년에서 17년 인수를 이미 했고요.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 회사고 배터리 회사라고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체 에너지의 전환을 가속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로켓도 발사했지만 로켓을 발사해서 얼마 전에 제가 테슬라에 대한 다른 동영상에서 그런 것들을 세트랙 I를 종목을 국내 기업을 위성 그런 5G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전반적으로 사실 테슬라는 여러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머릿속에 다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솔라시티 자회사를 두고 태양광의 생산과 함께 저장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두 축의 완성을 결국 실현을 해서 전기차도 지금은 배터리를 NCA냐 뭐 NCMA냐 여러 가지 비싼 배터리를 쓰고 있지만 뭐 3년 내에 또 전기차 배터리를 뭐 정말 싸게 공급해서 전기차를 우리나라 원화 기준 3천만 원 이하의 차를 대량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결국 궁극적으로 태양광, 이 지붕의 태양광, 이 페로브스카이트 이런 전지를 이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전력을 통해서 사실 전기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이 여름 같은 경우인데 에어컨 많이 쓰면 전력이 차단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 전력이라는 게 이용 시간대에 따라서 소비 패턴이 다르잖아요. 밤에 전기 안 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유효 전기를 축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기를 단순히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라 저장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패러다임을 갖고 페로브스카이트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테슬라도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